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제 남편분이 그런 이제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것을 반대하거나 못 해내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두 분이 이야기를 하면 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네. 제가 얘기를 꺼내서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는 그런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네 분 모두가 다 우리 지민 씨만 MBC 직원이시고 네. 나머지 이 세 분은 다 프리랜서거든요. 이 프리랜서의 생활이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하 오빠는 사업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또. 저는 네. 실제로 고깃집도 하고 있고 네.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소원이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정리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로서 시간이 너무 없고 시간적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더 없어요. 더 돌볼 가족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48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인데 저는 자꾸 일을 줄여요. 그러니까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 식당 정리하겠다는 그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규모를 줄이냐면 첫째는 체력이 안 받쳐요. 맞아. 절대적으로 좀 체력이 달리신다는 거 느끼시죠, 성호 씨도? 네. 엄청 달리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 불확실성. 지금 다 어렵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사업을 시작하시는 자금은 어떻게 하시게요? 그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제 그 말씀. 네네네. 제가 네.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네. 지금 거기서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말했던 게 그거 안 되면은 매출이 안 올라면은 그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 그게 더 힘드시겠다, 근데. 뭐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체력이 딸리는데 그 본업을 하면서 또 중간에 전화 오면 대리운전 가서 뛰었다 오고 대리운전 또 밤에 하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말이 안 배달은 또 오토바이 돼. 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위험해. 위험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의욕은 좋고 의지는 전 높이 사요. 근데 의욕과 의지만으로 이게 현실적인 면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요. 그 우리 주변을 보면요. 생각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집들이 꽤 있어요. 최근 들어 좀 그런 집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경우 남편보다 소득이 높은 아내의 비율이 10.5%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이 막 증가하면서 이제 이런 집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면 부부 관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꽤 있어요. 남편분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좀 해보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내가 훨씬 소득이 많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중이 빠져 있으면 흔히 남편들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조금 경제적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굉장히 많은 존중과 또 인정과 배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 하더라도. 근데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자를까? 가끔은 너무 막 내가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근데 사장님은 어디다 털어놓으실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님은 어디다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진짜 이런 거 막 힘든 얘기, 신랑 얘기 막 친구들도 모르거든요. 회사에 와서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면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장에 돈도 있고 내가 번 대로 그냥 사면 되니까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됐지만 어쨌든 제가 진짜 혼자 번 걸로 빚 갚으면서 살 때 그래서 그때는 그때 애들 어렸거든요. 맞아. 어떡해. 이거 눈물 같아. 애들 진짜 어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5살, 6살 막 6살, 7살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치킨 사달라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 슈퍼에서 초콜릿 사줘. 그 초콜릿 얼마 한다고. 근데 나중에 사줄게 그러는데 왜 이런데 그래서 알아서 사는데 그거 사줄 때 직원들 월급 줬을 때 모자르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도 모르게 그때 엄마 돈 없어라는 말을 제가 했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데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가 아직도 뭐 하면 엄마 그거 비싸? 좀 비싸지. 그럼 엄마 나 그거 안 할래. 필요 없어. 왜 지금 돈 들잖아. 엄마 돈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점심을 내가 조금 아껴야겠다. 그 돈 아끼면은 애들 간식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사장님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주먹밥 1,500원짜리 주먹밥 먹고 막 삼각김밥 먹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아꼈다. 그러면 그때는 그날은 마음 편히 가서 애들 간식 사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 게 자꾸 되다 보니까 더 막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되는 거야.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약간 번아웃이 또 왔던 거예요. 다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 집도 너무 힘든데 우울함이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사실 했었거든요. 일할 때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치. 뭘 위해서. 제가 진짜 저기 지금 식구들 아니었었으면은 어쩌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죽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에 오면서 운전하면서도 울고 그냥 계속 울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우울한 거지? 어떻게 왜 이러지?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주변에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조금 힘들어. 이거 나 좀 심각하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막 얘기하면서 막 절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내 주먹으로 내 가슴을 쳐가지고 이거 멍이 막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다고. 근데도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런 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저 살려고 한 거예요, 사실. 너무 창피한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했던 게 컸어요.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이들 초콜릿 막. 특히 또 주먹밥 기억이 너무. 그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돈을 안 주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냥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은 못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약간 그런 책임감만 있었던 것 압박이 같아요. 엄청 심했겠다. 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내분은 장점으로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내가 해결한다. 또 굉장히 책임감이 높은 분이세요. 엄청.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발목을 잡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거는 아내분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남편분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대로 자기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선을 넘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마저 내가 다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자신감에 쌓여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내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다가 선을 딱 넘어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완전히 무력해지면 손을 다 놔버리면 아까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낯선 숲에 어디까지 왔는지 잠이 들어 가볍게 안겼을 때 바람을 타고 떠난다. 어디라도 날아가긴 꿈을 꾼다. 아침이 오면 긴 밤이 지나면 기다림 속에 지쳐 하얗게 피어난 꽃 손을 뻗으면 그 길을 따라서 아침 이슬을 품고 피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별거 직전에 별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날의 사건. 아내분은 너무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 아내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도 있는데 좀 사실은 배신감이 좀 더 배신감도 큰 것 있고. 같아요. 네네. 네.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는 약간 그런 배신감이 좀 상처? 네,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약간.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남편이 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힘의 우위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고 끊임없이 남편이 내가 하는 잔소리에 떨고 있나 긴장하나를 확인하고 긴장하네 됐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이러면서 생활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네. 네. 우선 조금 아버지가 성격이 되게 불같으셨어요. 되게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보이고 집에 오시면 이제 하루 이틀 계시는데 그 시간은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담으로 보면 저녁 9시부터 의자를 들고 서 있으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의자 들고 서 있어야 되고. 벌 세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답 안 하냐고. 해철이가 아닌 몽둥이로 많이 맞기도 했고. 근데 저한테만 쓴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한테 그 모습을 많이 봐갖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괜히 들킬까 봐. 우리가 있다는 존재감을 알면 그게 저한테 튈까 봐. 그런 폭력적인 게 고등학교 때까지 20살 때까지 계속 됐어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이겠죠. 그걸 경험한 경우에 이 경험으로 인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 사람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에 아주 많은 현저한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대개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술적 용어로는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격적인 거를 자기도 모르게 동의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아주 정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써야 될 때 그렇게 싫은 그 모습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지만 마치 아내가 확 몰아붙일 때 분명히 아내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속의 그 느낌은 마치 몇 달에 한 번 온 아버지가 따다다닥 몰아붙이는 그 느낌. 그래서 그때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방으로 들어와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거기에 이렇게 피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회복되지 않은 그 상처들이 계속 재현되는 게 아닌가.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의 출발점을 잘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의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 그래서 상대한테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상대의 변화만을 요구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러면 악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이해해 나가면서 그걸 기본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작업을 같이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비중이 조금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